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일하게 뭘 한 거 아닙니까? 그레이트 환경 모든 발제문에 나와요. 기후환경 그레이트 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서울환경연합 김동원 정책국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동원입니다. 제가 5월 3일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갑전 주제로 발표를 해보고 어제는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 어제 약장사 똑같은 PPT를 살짝 바꿔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이번엔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 25분이니까요. 네? 25분입니다. 25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넉넉 잡고 5시에 끝내시면 됩니다. 5시? 아유. 네. 이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서울환경연합 들어와가지고 한강을 맡게 된 게 2015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또 찾아야 되니까 오세훈이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2009년 자료랑 2007년 자료랑 막 2012년 자료를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노안이 왔습니다. 안 보여요. 막 이게 성분 부사 이러면서 보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하여튼 PPT는 제가 잘 못 만들어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되는데 그 자연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옥세훈 시장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한강종합개발에 대한 반성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생태공원도 만들고 자연성 회복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2090년대 후반부터 했으면 2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뭐 6, 7년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거의 모든 성과를 자기가 한 걸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연속 사업입니다. 3월 우리 서울님 이 얘기도 좀 이따 할 거예요. 네.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했냐면 환경단체들의 비판도 무색해졌대요. 과거에 볼 수 없던 종다양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수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봤어요. 얘기부터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4월 4일에 좀 늦게 좀 저희가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노총에서 많이 오셔보고 그랬는데 기후위기 대응 빵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암동의 서울링이 자원순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거기 아시겠지만 매립지잖아요. 자원순환의 메시지. 그리고 재활용 에너지를 활용하니까 탄소 배출 제로 뭐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거는 서울링을 상징하는 겁니다. 동글동글. 기후위기 대응 빵점을 상징한다 이러면서 저희가 매겼습니다. 요렇게 늘어나는데 제가 이게 한강 생태계 조사 연구를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되는 두꺼운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종수는 늘어야죠. 당연히 80년대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느는 거 맞는데 내용을 봤더니 곤충은 2017년도 이때 잠깐 줄었다가 약간 회복이 됐어요. 조류는 줄어들었습니다. 하도 여기저기 파헤쳐가지고 새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양서 파충류 이게 한강에서 중요한데 늘지 않아요. 동물은 좀 늘었습니다. 근데 식물은 튤립 같은 걸 많이 심었어요. 이게 종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종들을 막 갖다 심으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페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도 저는 늘 거라고 생각해요. 식물이 늘거든요. 김현옥 시장이 68년도에 밤섬을 폭파시켰어요. 제거공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강종합개발 사업이 시작돼요. 이때를 1차라 그러고 전두환정부에서 했던 게 그 2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됩니다. 87년도에 잠실수중보랑 신곡수중보 다 만들면서 그 완성이 됩니다. 그 후로는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공원으로 좀 해야 될 건데 하면서 하고 세서울 우리 한강계 이거는 그 선유도 공원에 가면 그 선원물이 굉장히 멋있게 있어요. 감동적인 그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는 반성문 같은 내용인데 이걸 뒤집는 게 한강 르네상스. 요게 이제 뭐 부침은 있었지만 이제 한강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다시 시즌 2로 다시 온 거죠. 제가 요때부터 했으니까 요때 내용은 제가 좀 잘 압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이 신곡수중보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 녹조물에도 많이 들어가고 막 한강물에 많이 들어갔는데 잘 안 됐어요. 박 시장님 한강 르네상스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들이 많이 비판 백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합뉴스가 했기 때문에 막 베끼잖아요. 연합뉴스가 한번 쓰면은 이 내용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미흡했고 정치성 과다로 예산 낭비를 했다 이래가지고 블라블라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이제 디귿자 양화대교 요거를 다시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다리가 이게 좁아가지고 요게 선박이 지나가려면 요걸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다. 경강 공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년 동안 500억 원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300억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늘어나가지고 500억 원이 됐어요. 현대산업개발. 현대. 근데 비리가 나타났습니다. 폐기물을 그냥 매립한 거예요. 잠수부가 이게 하도 그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잠수부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가슴에 뭐가 걸리더래요. 보니까 폐기물을 그냥 하고 그냥 간 거예요. 2015년도에 이게 언론 났는데 이거 노평을 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쓰면 안 된대.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 세빛둥둥섬입니다. 여기 잠자리가 날아가네. 하여튼 세빛둥둥섬이 2020년 8월 5일이 어떤 해였냐면 50일 동안 장마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잠수교가 열흘 넘게 잠겨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올림픽 대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 방에서 여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강 공원이 다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세빛둥둥섬. 그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4대 강보 개방 실험을 한다 그러면서 많이 그 전국의 4대 강 다 그 개방을 했었는데 신곡보는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58개 수상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수상 시설이고 수상 시설이 배와 같은 거라 가지고 구조물이 이게 넘어져요. 이게 구조물이 이제 평형이 안 잡히면은 빠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가 시설이 문을 수문이 있으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왜 둥둥 뜨게만 만들어 놓는 겁니까? 그 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열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되면은 빠그러진다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박시장 9년이 갔습니다. 근데 뜯어보니 세빛섬 델라 해가지고 이 한국일보 기자가 제대로 글을 썼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 잘 모르는데 제가 또 아직 새 살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이쪽은 제가 몰라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만큼 자본 잠식 상태랍니다. 제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2주주가 왜 어떻게
예. 뭐 하여튼 좀 읽어보시고 좀 이거 해석해 주실 수 있으면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좀 해석해 주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각한 자본 상식 상태다. 제2의 세비섬 될라 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예.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민자 사업으로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울링도 곤돌라도 그런다고 그러고 여의도 선착장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민자로 한대요. 이게 세비섬이 그 양반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 시장이 뭘 장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이 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자연과의 공존, 막 동행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개발 이미지를 지우고 싶은 분 계속 환경연합 자기가 뭐 했는데 인터뷰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 환경연합 청소를 했는데 그 양반이 90년대 우리 저기 뭐 임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바구니 그 캠페인하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런 것도 나왔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이러는데 후배들이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그냥 이거 귀한 자료인데. 그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또 해야 돼요. 이랬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6학년 때 한번 와보긴 했어요. 여기 뭐 아쿠아 뭐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고 유람선도 한번 타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여기가 이랬대요. 근데 지금 모습은 혹시 아시는지 이거 나무 엄청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아져야지 자연성이 그렇게 나무 많이 심고 호안도 콘크리트 호안에서 자연형으로 다 바꾸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생태공원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했대. 2002년, 2003년, 97년. 요거는 이게 한강 르네상스 때 했던 건데 반포 한강공원에 가면 이게 한강 르네상스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형 호안 사업을 했다고. 근데 자연형 호안 사업도 별거 아니에요. 여기 다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콘크리트는 어차피 식물이 이깁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씨가 홍수 때 상류에서 내려온 씨앗이 이렇게 박히면은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 초록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 바꿔가지고 이게 터널 공사 많이 하잖아요. 이런 돌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천에다가 이런 걸 다 해냈어요. 그러면서 자연형 호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형 회복 사업과 남개발 사업의 공존, 이 세비섬이고요. 자연형 그 호안 사업이 이쪽에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모래도 약간 쌓여 있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예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35층 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디자인 그걸 받아가지고 38층까지 했는데 38층에서 백구동에서 바라본 이 경관입니다. 수십억 되는 경관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봐요. 유튜브에 보면 있습니다. 유튜브 부동산 유튜브. 망원 한강공원과 서울함 이 자연형 회복 사업 많이 해놨죠. 여기 터널에서 가지고 온 돌들 요런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이거를 막 우리가 유럽에 무슨 한강 이자르강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도 속을 것 같아요. 요런 데 여기가 서울의 한강이다 이러면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잘해놓고 왜 서울함을 가지고 이게 1900톤급인데 이 KBS 기자한테 걸려가지고 뭐냐면 서울함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경인 운하에서 한강에 딱 들어올 때 그 조차가 맞아야 되는데 그 민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처박혀 있었어요. 한 보름 동안.
그 KBS 기자가 가다가 찍은 거예요.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더니 뭐 하여튼 박 시장이 이런 짓을 했어. 박 시장. 이거는 이총한강공원인데 그 자연성 회복 기본 계획을 2014년도에 서울시가 발표를 하죠. 거기에 시범 사업격으로 한 게 이천한강공원이에요. 근데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관광 자원화 계획이랑 짬뽕을 해가지고 타협을 한 거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그 예술 작품들이 많이 왔어요. 플라멩고 이쪽에 가면 펭귄도 있는데 하여튼 그 이게 원래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자연성 회복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습지가 있는데 습지 한가운데다가 야간에 이제 불 들어오는 노란 달팽이 한 1m 정도 되는 그걸 또 갖다 놨어요. 박 시장 되거든요. 하여튼 뭐 한강 르네상스 사업 중에 940억 규모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뭐 자연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저희는 그린워싱이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800억, 6,500억, 6,8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이게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됐고 못했던 거는 서해주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 들여가지고 서해주군과 관련된 게 이제 1,500억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500억을 썼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정도 쓴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자연성 회복 사업은 940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한 거다, 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성 회복 사업은 계속될 겁니다. 그게 2030년까지 계획이고 아직까지 콘크리트 호환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또 기존에 있던 한강 공원들이 생태 공원들이 또 많이 낡았고 데크들이 낡았기 때문에 리뉴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연성 회복 사업이라고 그럴 건데 자연성 회복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뭐 생태 공원 만들고 돌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자연형 호환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사업들인데 이걸 계속하면서 자연성 회복 사업을 할 건데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만족할 건가? 과감한 자연 기반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유럽에서 많이 하긴 한 거긴 한데 이걸 자꾸 콘크리트로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힘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방을 허물어버리고 넓혀버립니다. 범람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횡단 구조물, 보호, 댐 이런 걸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거꾸로 갑니다. 그레이트 한강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토론회 하면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영상 국제무지고 제2세종문화회관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만 다른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성 회복 사업은 해야죠. 하긴 해야죠. 네. 뭐 이런 사업들 있습니다.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9일에 발표를 해놓고 이 양반이 20명의 기자들과 함께 유럽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런던에도 이제 이게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타려고 막 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 달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 20분 빨리 가려고 이거 곤돌라 만드는 건데 하루를 기다려가지고 시장이 유럽 출장 여행 갔나? 하여튼 그 출장 가가지고 하루를 기다려가지고 결국 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야. 서울림도 이게 대관람차인데 런던 아이는 그 도심 한바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재검토에 가까운 상황이고 선유도는 이게 노들섬이죠. 노들섬은 현상 국제 현상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뭐 발표가 날 건데 그 중에 1등 하면은 설계랑 시공권도 주죠. 그렇게 해서 쭉 할 겁니다. 요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인데 여기 보면은 여의도공원인데요. 여의도공원이 조경 쪽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공원입니다. 여기도 국제행상 공모를 해가지고 그 디자인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좋은 나무들 다 갖다 심었어요. 거기 보면은 소나무가 막 이래요. 거드나무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밀어버리고 세종문화회관을 짓겠대. 더군다나 물레동에 그 유치하려고 10년을 공들였는데 김영주 부의장 어제 엄청 김영주 의원이 지금 국회 부의장인데요. 엄청 많이 화났어요. 자기가 박원순 시장 막 그 해가지고 거의 다 이게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지금 올해 3억 설계 예산까지 다 있는데 그거를 펜스 다 쳐놨거든요. 그게 1200억 들여가지고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을 부지를 다 해가지고 펜스 다 쳐놨는데 어제 막 갑자기 그 펜스를 철거한다고 들이닥쳐가지고 막 싸움 나고 막 많이 그랬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공원과 생태 뭐 이런 걸 또 중시하니까 이 관련해서는 25일에 25일 10시에 그 토론회를 또 할 겁니다. 요 관련해서 여의도 공원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원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항인데요. 서울항은 질겨요. 여기에 한 18억 정도 들여가지고 저는 이게 뭐 선착장 자리를 좀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또 민자로 한다고 현대유람선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현대 계열사가 이걸 또 민자로 또 한다고 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민자로 계속 그 공공 수역을 그렇게 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게 선착장도 이게 보면은 배랑 똑같아가지고 어디서 조립을 해다가 바지선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끝. 근데 이걸 어디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첩보를 입수해야 되는데 가서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 붙일 때 가가지고 몸싸움 해야 되나? 그런데 어쨌든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13차례 3,000명 정도 실어 날랐답니다. 이게 원래 한 800명이 정원이고 많이 타면 1,200명까지 타는 건데 한 200명 태워가지고 한 거예요. 저도 한번 12월 15일에 하필이면 눈 엄청 오는 날 탔다가 그 감기가 엄청 걸렸는데 하여튼 그때 그 시간이 많이 됐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70명이 탔어요. 근데 단체 손님이 2팀 정도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온 사람들은 한 7분 정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탈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짜로 태워준다 그러니까 어디서 연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술판 벌려요. 술판. 그리고 뭐 가라오케 같은 거 해가지고 한강을 보질 않아요. 볼 게 없으니까. 망망대해입니다. 실제로 저는 배를 자주 타거든요. 망망대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 배 타고 있으면. 저는 많이 가면은 한 요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국제항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본질은 이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이러면서 한국 정치, 부동산. 이거는 그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의도 선착장 박 시장님 때 하려고 했던 거고
여의도 개발 계획. 그리고 이게 수자원공사가 돈 조금만 들이면 전통급 유람선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엄청 했어요. 2015년, 14년부터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엄청 했습니다. 이게 그거를 한 10년 걸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항 국제무역항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강서습지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을 한대요, 이번에 발표하면서. 근데 요 앞에서 그 수심 6.3m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폭이 1km인데 수로는 200m입니다. 거기 지금 한 2.5m에서 3.5m 정도 되는데 그걸 6.3m를 만들면은 그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그리고 홍수 나고 이러면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좋지 이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팔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수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섬은 그때 68년도에 다 제거가 됐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비올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대규모 토목시설을 가지고 기후변화를 대응할 게 아니라 대심도 터널 1.5조 원, 1조 5천억. 그게 이제 GTX는 미터당 5,000m 사업인데 대심도 터널은 미터당 9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자. 뭐 대응할 겁니다. 서울항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대응을 할 거고 55개 사업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리고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지시 박 시장께 못했던 거 할 거예요. 뭐 원인 진단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성 기복 계획이 30년까지 해야 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전과 이용 사이에 줄다리기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성 회복 사업도 계속 검토와 실행을 거치면서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성 많이 나왔는데 한강을 어떻게 공적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완화는 탄소를 저감시키는 거죠. 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겁니다. 적응은 이미 변화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홍수, 가뭄 이런 거를 대응하면서 살 거냐, 그거는 나와 있어요. 답이 제방을 헐어가지고 강의 공간을 늘려야 돼요. room for the river라고 강을 위한 공간을 내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자연한테 맡겨야 돼요. 공간을 내줘야 됩니다. 자꾸 시설을 넣어가지고는 우리 다 죽습니다. 저자도는 중랑천이랑 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옛날에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래가 있었는데 이걸 다 파가지고 압구정 아파트 만들었죠. 현대 이명박이 현대 사장일 때 이게 골재해가지고 번 돈이 더 많아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김우중은 509고 대우, 현대는 이쪽인데 309인데 여기 골재해가지고 번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하면서 수공 너네가 공사비 조달해라 8조 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는 경험이 있거든. 하여튼 그게 되살아났습니다. 계속 파도. 저는 자연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뭐 미미하지만 되살아나고 있어요. 자꾸 막 파내고 막 이런 거 안 하면은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한 며칠 전부터는 여기 막 풀이 나고 있어요. 이건 겨울에 찍은 건데 풀이 나고 있어요. 저는 여기 보드나무가 좀 생기고 이러면은 밤섬처럼 살아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구조와 한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적응을 위한 전망과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건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 지역. 시범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더 좋은 상상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매력적인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서 자꾸 그 양반들 막
그림 이쁘게 그려가지고 사람 눈을 속이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스토리텔링, 뭐 역사와 문화 자원은 엄청나잖아요. 경제 정선에 하여튼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좀 허접한 그레이트 한강 이런 거 좀 능가하는 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원대한 포부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음 그림이 이제 2012년도에 최호철 작가님이 해주신 건데 아직까지 저는 이 그림을 이상향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 길이 머네요. 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